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권한대행 체제로 국정이 운영되게 됐지만 외교 통상 부문에서 정책 공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과의 협상에서는 모든 품목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는 패키지들이 필수인데 이를 이끌 동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전문가들은 국회와 정부의 협업 체계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가계대출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왔던 은행권이 대출 문턱을 다시 낮추고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내년도 대출 신청을 받기 위해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고공행진하고 있는 달러 가치가 6개월 내 정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책과 관세로 인한 강달러 전망은 이미 반영돼 있는 만큼 내년에는 약세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하면서 대중국 외국인 직접 투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제의 한 축인 소비가 위축된 중국은 내수 침체의 영향으로 석유 소비가 지난해 정점을 찍고 하락하고 있습니다. 사인사색 주식 고수들의 매매 비결이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포맨 진행의 오예진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이번 주 첫 거래일 거래 잘 마무리하셨나요? 월요병이 사라지게 우리 증시가 잘 갔으면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코스피와 코스닥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상승 랠리 이어왔던 코스피가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시장 안에선 계엄 해제 결의안 처리를 위해 국회 담벼락을 넘었던 인물이죠. 우원식 국회의장 관련주가 강세 보였습니다. 우리 증시 탄핵 가결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축소되긴 했지만 앞으로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든든한 힘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알찬 방송 준비해드렸으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 전략 세워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주일 사이에 분위기가 확 바뀌었죠, 그죠? 지난주 이 시간, 주말 사이 탄핵 소추안이 그때 당시에는 부결되면서 또 다시 한번 지수가 크게 폭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이 시간에 말씀 좀 드렸죠. 뭐 정치적 불확실성은 어찌됐든 거쳐질 것이고 빨리 되면 좋겠지만 증시는 먼저 반영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그 부분들이 상당히 임팩트 있게 강하게 진행이 돼서 오늘 온 방송 올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지난주에 방송하기 싫었는데 오늘은 좀 기분 좋게 왔고요. 또 오늘 그 결과물들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증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일단 한숨 돌렸죠, 그죠? 이제부터가 본 게임입니다. 이벤트성 시세는 왔다 갔고요, 그죠? 여기서 방향을 잘 또 세워야 내년도 증시로 이어지는 또 좋은 센터링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종목들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또 좋은 싱싱한 종목들을 많이 가져왔으니까요. 오늘도 위너 11 종목들과 함께 좋은 설명들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위너 11 종목으로 꾸려지는 방송인데요. 저희 이무학 전문가님 지난주에 참 울상을 하시면서 방송에 들어오셨는데 지난주 시황과 또 추천 종목들 모두 다 적중하셨습니다. 이런 이무학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그 분석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전문가님.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매크로도 가볍게 볼게요. 요새는 뭐 미증시와 연계해서 증시가 안 움직이기 때문에 뭐 미증시가 뭐 어떻게 됐고 뭐 여기가 저기가 뭐 이런 얘기들 상당히 조금 공허하죠, 그죠? 공연불 같은 소리이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큰 이상이 없는지만 진단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육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엑스레이 찍고 CT 찍을 필요 없이 그냥 뭐 그냥 건강해 보이니까요, 그죠? 패스 육안으로만 본다. 나스닥 지수도 보시면 밀렸다고요? 차익 실현 매물이라고요? 이게 어디 차익 실현 매물입니까, 그죠? 네, 이 정도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차익 실현이라니요. 나스닥의 차익 실현이라는 얘기가 나오려면 한 5%는 빠져야 차익 실현이지요. 매일 올라가니까 조금만 밀리면 이상을 해서 뭐 하락에 대한 이유를 워딩으로 붙이다 보니까 그냥 차익 실현 하락의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만만하게 차익 실현이다. 그래서 미증시 나스닥은 뭐 변동 없이 변함없이 상당히 좋았고요. CPI 또 뭐 구매자 관리 지수, 또 경기 지표도 또 고용 지표도 시장에 뭐
컨센서스 범위 안에 있어요. 그죠? 시장의 예상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이고 예상 범주 내 밖으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죠? 너무 좋아도 안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범주 안에 있기 때문에 미증시는 뭐 크게 오늘도 이번 주도 별일 없이 무탈할 것이다. 그렇게 보시고요. 또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는 뭐 브로드컴이 실적 가이던스 앞으로의 예상치 앞으로 미국 증시는 워낙 기업들의 주가 밸류 자체가 매그니피센트 세븐 위주로 해서 상당히 고평가에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건 당연한 거예요. 주가가 이만큼 높이 와 있는데 실적이 안 좋으면 어떡해?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항상 그래서 미증시 실적 발표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실적 발표 당일 실적을 발표하면서 하는 가이던스. 그죠? 우리는 어떻게 될 거고 미국은 뻥카를 잘 안 쳐요.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거기에 따라 주가가 좀 급등하기 심한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브로드컴이 AI에 관한 긍정적인 코멘트를 하면서 브로드컴이 급등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좀 부분들, 그러니까 미증시는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블랙 먼데이 때 중요했던 게 뭐예요? 8월 달에 이러면 작살 난다라는 것 세 가지. 첫 번째, 미국의 경기 침체. 두 번째, AI의 거품론. 세 번째,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청산. 이 세 가지가 오면 이거는 퍼펙트 스톰이다. 이건 죽는다라는 걸 우리가 블랙 먼데이 때 경험을 했죠. 근데 지금은 다 사라지니까 올라갔죠. 우리만 못 올라갔고, 그죠? 그래서 미증시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 세 가지가 변동이 없는 한 계속적으로 가는 흐름이고요. 중국 증시도 잘 가줍니다. 자, 뭐 우리가 뭐 아까 우리 앵커님도 뉴스에서 말을 해주셨고요. 각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트럼프 왔는데 우리 어떻게 해? 트럼프 이기잖아요. 1기 때 트럼프 당선됐을 때 우리 대통령이 있었어요. 아이러니하게 그때도 없었어요. 그때도 탄핵 중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그러한 부분들은 정치적인 불확실성, 정책적인 불확실성, 노이즈일 뿐이지 그게 뭐 카운터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이러한 부분들 관세 전쟁에서 누가 제일 피해요? 미국과 지금 우리가 제일 피해요? 중국 대놓고 중국이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중국이 이렇게 물론 뭐 경기 부양책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견조하다라는 것 자체는 트럼프도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중국도 악재에 대해서 내성이 증시에 생겨져 있다. 뭐 경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증시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국 증시가 변동이 없는 한 뭐 트럼프, 유럽은 그럼 트럼프와 뭐 사이가 좋나요? 트럼프는 모두 가기 인형이잖아요, 그죠? 다 관세로 다 조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우리 증시가 못 가는 이유는 이렇게 지난주에도 보니까 뭐 폭락할 때 막 말이 됩니까? 셋 중에 하나가 신저가예요. 내 종목이 성장 주식 셋 중에 하나, 5 중에 2개가 신저가라는 겁니다. 땅굴을 계속 파고 1년 내내 떨어진 거죠, 그죠? 이러한 상황들 탈출구가 자 이제는 나와 줄 수 있다라고 저는 좀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블랙 먼데이 때가 이때였습니다. 이때 폭락했을 때 제가 3개가 있다 그랬죠. 3개가 퍼펙트 스톰이 되면 이렇게 떨어진다, 그죠?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AI 거품, 엔캐리 자금의 청산, 미국의 경기 침체 이 3개가 한꺼번에 오면 이렇게 박살 난다라는 것을 우린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아니었고 엔캐리 청산도 아니었고 AI도 거품이 아니었고 엔비디아는 다시 신고가를 갔기에 미국 증시, 유럽 증시, 아시아 증시, 일본 증시는 다시 그대로 점핑해서 올라갔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것만 회복했어요. 그죠? 아니래. 근데 주가라는 것은 악재가 해소된다고만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죠? 뭔가 비전이 있어야, 성장성이 있어야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래 해서 휴 했는데 더 올라갈 동력이 우리만 없던 거예요. 우리만. 그죠? 우리 OECD 가입 국가 중에 우리만 물론 뭐 전쟁 중인 러시아나 살인적인 물가 상승률 50% 물가 연 50%씩 물가 뛰는 튀르키예 제외하고는 우리만 그죠? 이렇게 못 올라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라갈 이유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전거는 어떻게 되지? 자전거는 페달을 계속 조금이라도 굴려야 안 넘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페달을 안 밟으면 자전거는 옆이든 좌든 넘어지잖아요. 그죠?
페달을 밟을 게 없으니까 결국은 혼자 무너졌어요. 자,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그랬습니다. 자, 일단 폭락을 합니다. 계엄 선포 이후 12월 3일 폭락 이후에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이 폭락하는 끝 지점에 제가 말씀 좀 드렸죠. 감히 예단하건대 이 폭락하는 거 그 위는 모르겠습니다만 690선까지는 V자로 회복할 것이다. 왜? 이때도 V자는 회복을 했어요. 근데 더 가지 못했을 뿐이죠.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 V자로 반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더 못 갈까요, 우리만? 그렇지 않죠. 이때 당시에는 반등의 트리거가 없었잖아요. 이유가 없었잖아요. 그죠? 이유. 왜? 이 이상 우리가 가야 되는 이유는 뭐야? 폭락은 아닌 건 알았지만 가야 될 방향이 없던 거죠. 근데 지금은 가야 될 방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뭐죠? 새 정부. 그죠? 흔히 말하는 이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대선 5년마다 있는 대선에서 항상 허니문 랠리라고 부르는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은 지금 뭐 탄핵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빨리 일단은 좀 되겠죠. 180 이내에 있고 뭐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어땠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어땠고 이런 시한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최대한 이러한 좀 리스크를 제거하고 그리고 성장에 대한 기대감 우리가 경영권 분쟁이 왜 호재죠? M&A 이슈가 뭔가 주인이 바뀌면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거잖아요, 그죠? 정치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때 당시에 없었던 거는 모멘텀이 없었고요, 그죠? 기대감이 없었고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죠? 지금은 네 모멘텀이 있다, 그죠? 이때 당시에 낙폭을 회복하고 결국은 올라가지 못했지만 지금은 낙폭을 회복하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연말, 연초 특히나 이 장세의 흐름들. 환율은 어쩌라고요? 자, 환율은 이게 우리나라 정치적 리스크는 농구에서 말씀 좀 드리면 왼손은 거들 뿐이라 그러잖아요. 슛을 오른손으로 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정치적 탄핵 이것 때문에 급등을 또 한 번 하긴 했지만 이거는 거들 뿐입니다. 이건 뭐예요? 달러 강세의 이 기인한 면이 훨씬 큰 거죠. 자, 그러면 맨날 환율이 올라가서 장이 빠집니다. 물론 환율 중요하죠. 경제적 입장에서 봤을 때도 수출입 국가들의 연계성도 크고 문제는 중요하지만 이거를 증시에 무조건적으로 악재. 그러면 환율은 계속 안 빠졌는데 장은 왜 올라갔어요? 지난주에. 지난주 왜 올라갔어요? 그럼 환율이 폭락했어요? 장은 폭등했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황에 있어서 항상 이 펜을 굴려대는 애널리스트, 시황 애널리스트들이 항상 환율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미 1,300원대 환율 환경에서 지금 2년째 머무르고 있어요. IMF가 1,400원 뚫고 있기 때문에 트라우마는 있습니다만 그 IMF가 왜 할게요? 환율이 700원대에서 1,400원대를 한 6개월 만에 뚫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2배가 환율이 뚫었기 때문이죠. 1,300원에서 몇 년을 머무르다가 1,400원 이게 확실히 틀리잖아요. 그죠? 그런 공포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거고 달러 강세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환율 핑계 대면서 장 빼는 거는 일단 이거는 맞지 않다. 그 부분 설명 좀 드리겠고요. 일단 수급적으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 좀 드렸지만 외국인이 파는데 개인이 사고 뭐 이런 문제들은 이미 그러니까 탄핵 이전에도 계엄령 선포 이전에도 수급 상황은 비슷해요. 이 계엄령 선포 이전과 계엄령 선포 이후와 똑같은 걸 봐야 됩니다. 똑같은 거 뭐예요? 자, 연기금이죠. 제가 말씀 좀 드렸죠. 연기금 애들은 연 단위 운용 계획에서 채권 투자 몇 비중, 상품 투자 몇 비중, 국내 주식 몇 비중, 해외 주식 몇 비중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딱 구성해 놓고 따다닥 진행하는데 이게 정확히 딱딱딱딱딱 정형화돼서 팔에 짜여지듯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기금들은 항상 연초에는 채권 투자를 많이 하다가 연말에 이제 이거 맞추려고 보니까 주식 비중이 너무 적은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채권, 상품 이런 거 팔고 주식 비중을 다시 맞춰놓으면서 말 그대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연말에는 항상 연기금이 많이 들어와요. 이게 뭐 증합펀드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연기금 매수가 일단은 수급에 든든한 연말 안전핀 역할을 해주고 있다. 코스닥 쪽에서도 보시면 누가 들어와요? 연기금이 뭐 계속 샀잖아요. 얘네가 뭐 계엄령 선포를 알았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외국인 투자들 아무튼 개인 투매 아주 기가 막히게 받아먹습니다.
빈집털이 하는 애들이죠. 그죠? 이런 것만 개인이 투매만 하면서 장 폭락하면 기가 막히게 받아먹어요. 그죠? 그리고 올라갈 때 또 톡톡 차익 실현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얘네들의 먹잇감이 되지 말자. 투매하지 마시라. 이렇게 증시 폭락할 때 개미를 던질 때 반대 매매 당하지 마시고 얘네들 먹잇감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잘 보시면 지난주에도 여러분들한테 응원차 말씀 좀 드렸던 거죠. 네, 최순실의 태블릿 2016년입니다. 이때 당시 증시가 얼마였어요? 거의 2,100선이었어요. 그리고 약 한 1년 만에 그죠? 탄핵 소추안 가결하고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되고 조기 대선 실시하고 하면서 장이 거의 2,600까지 약 500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코스피가요. 그죠? 물론 그때와는 뭐 반도체 경기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만 우리는 앞으로의 반도체 경기를 어떻게 알아요? 앞으로 1년 후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정권이 바뀌고 나서 우리가 지금 글로벌 증시에서 왕따 꼴등이지만 코로나 때 아주 특이한 상황이 발생하긴 했지만 그죠? 우리가 코스닥이 전 세계 수익률 1등이었습니다. 이 정권, 다음 정권에서요. 그죠? 이러한 좀 기대감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너무 비관만 하지 마시고 시장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이제는 조금 적극적으로 변화해야 될 때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특히나 이번 주 일정도 보시면 크게는 없습니다. FOMC가 있지만 이거 뭐 있나요, 그죠? 금리 인하 확률이 98%라는데요, 패드 워치상. 그래서 금리 인하 할 거고, 또 샬라샬라 얘기할 거고요. 중요한 건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것도 좀 괜찮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 미국 증시 별일 없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스캔만 하고 우리만 잘하자. 우리의 분명히 또 한 번에 지난주 반등폭처럼 또 다시 이렇게 올라가진 않겠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판은 뒤집혔다. 증시의 판이죠,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정치적 문제가 또 기간이 이런 것까지 제가 정치 전문가는 아니니까 할 수는 없겠지만 주식 전문가로서의 긍정적인 변화는 무조건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일단 시황 정리는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위너 11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씩 종목을 살펴보기 전에 이미 지난 한 주에 변동성이 무척이나 컸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저희 임학 전문가님께서 적중해 주신 시황 내용뿐만 아니라 그때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 모두 다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이렇게 100% 정확도 보이기 쉽지 않으신데 그렇게 정확도 높으신 만큼 시장을 향한 눈이 정확하신 임학 전문가님이십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지난주에 공략해 주셨던 종목들에 대한 리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네. 어떤 종목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방금 우리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는 안내 방법이 나오고 지금도 밑에 QR코드가 전송되고 있는데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수익을 가져가셔야 되는 주식에서 우리가 모여서 으쌰 응원하려고 응원봉 들고 모이는 단체는 아니잖아요. 그죠? 무조건적으로 궁극적인 목표는 수익, 오로지 수익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제가 이러한 종목군들을 시황과 버무려서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종목 자료집을 제가 매주 한 땀 한 땀 자료 설명과 더불어서 드린다는 거죠. 그죠? 지난주 종목들 볼까요? 10종목, 물론 시황이 틀리면 다 틀립니다. 시장 먼저죠. 그죠? 이 윌리엄 오닐의 캔슬림에서도 마켓 다이렉션 앞에 다 맞아도 연간 순이익이고 기관의 소외주와 실적 연평균 성장률 20% 다 맞아도 결국은 마지막 캔슬림의 M 시장의 방향 마켓의 방향이 틀리면 앞에 6가지는 필요 없다라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시장의 방향이 맞고 거기에 따라서 좋은 구질의 공이 왔을 때 번트를 낼 수도 있고요. 그죠? 기다렸던 공이 올 때 빵 치면서 홈런을 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준비되어 있는 자만이 홈런을 칠 수 있는 거죠. 그죠? 좋은 공이 들어왔는데 번트 되면 또 뭐예요? 그죠? 그래서 좋은 구질의 공이 지난주 딱 날라왔죠. 그래서 여러분들 홈런 칠 준비하시라 그랬잖아요. 그죠? 다 10종목이 모두 다 상승을 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지만 헛발질 한 종목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일단 수배수부터 보겠습니다. SK 디스커버리. 자, 추세를 타고 가던 종목들이 시장 복원형에서
높은 상승률을 보여줍니다. 혹시 여러분들 종목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이 반등 줄 때 이렇게 올라갔나요? 아니에요.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은 반등 줄 때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져요. 이렇게 올라가던 종목이 시장 충격에 빡 밀리면 이게 다시 급등을 하는 겁니다. 그죠? 원래 가던 방향에서 앞길을 막혔을 때 이걸 뚫고 가는 거지. 이렇게 가던 종목이 훅 밀었다고 에이 하면서 돌아서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 시장 급락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SK 디스커버리 말씀 좀 드렸습니다. 계속 정배열 추세에서 가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밀릴 때도 안 밀려요. 워낙 강했죠. 그죠? 이런 종목들이 땅 치면서 수비수 종목이 14% 좋은 수익률을 기록을 해줬고요. 시프트업입니다. 그죠? 니케 승리의 여신이 이 수익률에도 승리를 안겨다 줬네요. 자, 지난주 어때요? 시장 밀리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11선을 제일 좋아하지만 지수가 밀고 내려오는 힘이 워낙 세면 우리도 축구니까 라인 내려. 저기 공격수들이 막 올라오면 우리도 막 수비가 막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골키퍼와 1대1 상황 맞게 되고 골 먹게 되죠. 그죠? 수비수 내려 뒤로. 11선이 아니라 21선으로 수비수 내린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네, 시프트업 쭉 어쩔 수 없이 시장에 밀리지만 다시 한 번의 센터링, 그죠? 한 번의 시장이 뚫어주면 바로 급등을 해주면서 수비수 시프트업 16%. 이거 시프트업 이렇게 올라가는 거 봤어요? 이걸 맞춘 거예요. 그죠? 이날. 그래서 16% 시프트업이 올라갔었고요. 미들필더로 가겠습니다. 아주 좋은 시세 흐름들도 미들필더에서 계속 나왔어요. 자, 띄어유. 자, 말씀 좀 드렸죠. 엔터에서 제가 말씀 JYP 좋고 뭐 다 좋아요. SM도 좋고 미디어 콘텐츠 다 좋습니다. 그죠? 스튜디오 드래곤, OTT 제작사도 좋고 다 좋은데 감히 말씀드리건데 이제부터 이 엔터 미디어 쪽 대장주는 누가 될 것이다? 띄어유가 될 것이다라고 제가 상반기, 하반기로 접어설 때부터 말씀 좀 드렸죠. 그죠? 중국 모멘텀을 제가 봤을 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이 올랐고요. 많이 오른 종목은 시장에서 항상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떨어질 때 너부터 맞아. 너는 뭔데 이렇게 올라와 있어? 하면서 뿅랑치를 뿅 때리지만 시장이 다시 조금만 회복해주면 화라락 타면서 다시 올라가 버리죠. 그죠? 디오유 23.8%. 이번 주 10종목 중에 10종목 다 올랐고요. 20% 이상 올라간 종목이 3종목이나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디어유였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QR코드 찍고 오시면 이 자료집을 드리는 거예요. 모멘텀이 뭔지 알아야 시장이 올라갈 때 이런 이유가 있었지. 이건 소멸성 재료가 아니구나 라고 스스로 매수에 손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죠? 중국 이 내용, 이 상승 모멘텀 내용이 그대로 또 리포트에 재생성 확산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죠? 중국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 디오유 버블 서비스, QQ 뮤직, 텐센트 뭐라 그랬어요? 중국에서는 구글과 같은 기업이다. 그죠? 중국 시가총액 1위 기업이다라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급 너무 좋은데 차트 좋고 실적도 너무 좋아요. 호실적 계속되고 있고 별 4개, 별 5개를 주는데도 제가 이렇게 별점 많이 주는 종목 나중에라도 또 시장이 폭락 나올 때 무조건 사보세요. 무조건 먹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런 별점들 체크하시면서 이 자료집 이번 주에 꼭 받아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엔젤 로보틱스도 로봇주들이 테마는 그렇게 강하지 못했네요. 좀 아쉬워서 이번 주에 한 번 더 우리 미드필더에 넣을 겁니다. 일단 이번 주는 12% 수익에 일단 만족해 봅시다. 이것도 언제든지 불기둥 칠 수 있는 뭐예요? 테슬라 웨어러블 로봇, 그죠? 이런 부분도 테슬라 간다고 주가 요새는 2차 전지 가지 않잖아요. 예전에는 한 2, 3년 전에는 테슬라 밤잠 설치면서 테슬라 올라갔다 그러면 아침에 일단 에코프로 올라가면서 시작했잖아요. 테슬라가 지금 올해 막 80% 90% 더블 가도 에코프로 저 밑에 처박혀 있잖아요. 테슬라는 이제 옷을 바꿔 입었어요. 뭐로? 항공, 우주항공, 로봇, 그죠? 웨어러블 로봇 이쪽으로, 그죠? 전기차와 열을 끄는 건 아니지만 테슬라가 가는 이 시세에 따라가는 종목의 성격이 변했다는 겁니다. 그죠? 테슬라 올라갔다 오늘 2차 전지 한번 해볼까? 정답입니까? 완벽한 오답이죠. 그랬으면 에코프로도 지금 한 40% 올라와 있어야죠. 그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쪽 로봇과 그리고 또 뭐예요? 드론.
뭐 이런 것들, 또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기술, 2차 전지 외에 이 머스크가 하고 있는 이 신기술 관한 모멘텀은 계속 찾기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중에 아직도 대차게 한 번 안 간 게 로봇 쪽이에요. 그래서 저는 엔젤 로보틱스 계속 좀 보고 싶다라는 말씀드리고요. 12% 이거는 목마르다. 이거는 수익 같지도 않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대동이 일단은 갭이 많이 떠갖고 여기서 한 14%인가 올라갔었는데요. 우리 월요일 날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갭이 떴기 때문에 이건 실질 수익률은 별로 안 돼요. 갭 뜬 거는 수익률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죠? 살 수가 있어야지 우리가 월요일 날 이 시간에 방송을 하는데. 그래서 대동 뭐 아직 끝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동도 이번 주에 한 번 더 믿어볼게요. 한 번 더 미드필더에 넣을 거고요. 자, ENF 테크놀로지. 반도체에서 여러분들 일주일 사이에 18% 수익 낼 수 있어요? 제가 보여드렸죠. 그죠? ENF 테크놀로지. 뭐야? 21선에 잘 걸렸는데 갑자기 뿅 맞았네. 시장이 때린 거죠. 종목이 악재가 나왔어요. 수급이 꺾였어요. 뭐 했어요? 시장이 때린 뿅망치였습니다. 시장이 다시 돌아가는 순간 뾰로롱 뾰로롱 뾰로롱. 와, 오늘도 많이 올라가대요. 그래서 18% 반도체 중에서 일주일 사이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 몇 개 없죠,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탑10 안에들은 수익률이 아니었나. 특히나 소재단에서는 넘버1이었습니다. 뭐 동진 세미캠 뭐 이런 종목들 한솔케미칼 이런 종목들 안 올라왔어요. 거의 솔브랜드 이런 종목들. ENF 테크놀로지가 시가총액은 가장 작지만 성장성이 제일 뛰어납니다. 제일 잘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번 주 이렇게 올라왔지만 계속 미드필더로 치면 박지성 예전의 선수처럼 두 개의 심장 종목 계속 뛸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종목이니까요.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NS텍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펠리클이라고 말씀 좀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11선도 안 되더라. 보통 장이 이렇게 밀리면 11선까지는 밀리고 대다수는 21선까지 밀리는데 안 밀려. 뭐야 이거. 여기까지도 안 밀려? 받치는 힘이 굉장히 세요. 그죠? 그래서 반도체 업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종목이 탁 땡겨주는 맛은 없는데 일단 줄은 굉장히 팽팽하다. 아시겠죠? 땡겨주는 맛은 없어도 지금 굉장한 팽팽한 줄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대여가 달려올 수도 있겠죠. 그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팽팽한 줄이고 오늘도 음봉을 내긴 했습니다만 반도체 주들 갈 때는 항상 약방의 감초처럼 아마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SNS텍도 계속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키스트 멋졌습니다. 지난주 히든 종목이었거든요. 오늘도 히든 종목을 말씀드릴 거지만 히든 종목명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종목명과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집을 같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왜? 더 중요하니까요. 고개 끌떡거리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 말고 여기 와서 이런 종목이 있었구나. 이거였구나. 그 짧은 순간에나마 여러분들 그 한 장에 제가 기업 설명을 스캔해 두시라고 그랬죠. 그죠?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최대한 심플하게 핵심만 찝어서 내려 종목명과 이 기업이 무슨 모멘텀이 있는지 알려드리고 정말 그림책처럼 별점까지 달아드렸잖아요. 그죠? 그것만이라도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간에 키스트 멋졌습니다. 툭 부러졌지만 툭 치고 올라왔죠. 그죠? 그래서 중소형주들은 약해요. 시세가 호가도 얇고 그러니까 장 밀리면 툭툭 차트가 부러집니다. 그때마다 손절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V자로 21선 적산병 돌파 하나 둘 셋 끝일까요? 28% 끝. 아니요. 아니요. 왜? 아니라 그랬죠. 왜? 별들에게 물어봐. 1월 4일 날 TVN 첫 방영 있다니까요. 이거 500억 제가 봤을 때 한 600억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이민호 공효진 이거 만든 지 한 3, 4년 됐는데 글로벌 OTT사들과 좀 딜 좀 더 받으려고 하고 쟤네 좀 덜 주려고 했겠죠. 그죠? 지네가 독점하려고도 했겠고요. 결국은 뭐 얼마 받았는지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들어갔었던 제작비는 이미 다 IP도 얘네가 갖고 있어요. IP도 얘네가 갖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에 말씀 트리거나 지금 쿠팡에서 방영하고 있는 가족 계획 이거는 IP가 쟤네 겁니다.
예, 오리지널 시리즈니까. 오리지널 시리즈는 아무리 흥행을 해도 배두나가 뭐 아무리 난리를 쳐도 흥행을 해도 걔네가 돈 버는 거예요. 왜? 우리는 돈을 이미 받았거든. 근데 얘는 IP가 얘네 겁니다. 제작비는 그러면 이미 다 상계를 시켜놨어요. 버는 족족 네, 재료비 없이 재료비는 다 이미 다 상계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만큼 흥행할지는 모르겠지만 주가라는 것은 기대감, 그죠? 기대감. 그러니까 주가가 밀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최소한 12월 말까지는 계속 밀어붙여 봅시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데이터 솔루션 AI 잡는 AI라 그랬죠, 그죠? 얘도 V자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한 5,000원 선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어찌됐든 간에 얘도 23% 중소형주들 부러질 때 이런 좋은 종목들 수익 잘 나옵니다. 이렇게 좀 보시고 카페 24. 자, 보세요. 11선 뚱 11선 두두두두두둥 치면서 19%. 딱 카페 24는 단골 메뉴죠, 그죠? 단골 메뉴. 올해 그냥 다 필요 없이 카페 24만 사고 팔고만 했어도 아마 수익 많이 나셨을 거예요, 그죠? 네. 어찌됐든 간에 카페 24 또 좋은 수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위너, 지난주 위너 11 종목은 퍼펙트 게임. 축구에서, 그러니까 야구에서는 퍼펙트 게임이 있죠, 그죠? 노히트 노런. 근데 축구는 그런 게 없어요, 그죠? 점수를 치면 우리 10종목 출전했으니까 10대0 완벽한 경기였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요. 뭐 시장이 얼마만큼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항상 시장 수익률보다 아웃퍼폼하는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고 거기에 미스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번 주 위너 11 종목도 여러분들 시장보다 높은 수익률 반드시 안겨드릴 테니까요. 종목명 꼭 확인하시고 설명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승률을 보여준 전문가님의 지난주 위너 11 종목들의 수익률 현황까지 만나보고 왔는데요. 시장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님의 종목은 기본 2자릿수 이상의 수익률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전문가님께서 가져와 주신 위너 11 종목들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것들인지 바로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이렇게 벌써 나와 있습니다. 먼저 경동나비엔부터 볼게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짙음에도 불구하고 경동나비엔 지난달부터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비수의 경동나비엔과 카카오페이 올라와 있고요. 미드필더 종목으로는 디어유, 중국의 모멘텀으로 미디어 엔터주의 대장주로 등극할 거다라고 조금 전 말씀해 주셨죠. 또 이어서 엔젤 로보틱스 또 한 번 자리에 있고요. ENF 테크놀로지, 히든 종목까지 올라와 있네요. 마지막으로 공격수 종목 살펴보면 키스트입니다. 조금 전 짚어주셨지만 500억 대작인 별들에게 물어봐의 제작사이죠. 이어서 데이터 솔루션, 카페24, 또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까지 자리에 있네요. 이렇게 종목들 올라와 있는데요. 전문가님, 먼저 수비수 종목부터 알아볼까요? 네, 일단 수비수 두 종목만 빼고 다 그대로네요. 네. 워낙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 상승에 언제나 화답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경동나비엔 카카오페이 워낙 지난주 수비 종목들이 수익률이 높아서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경동나비엔의 카카오페이는 종목명을 히든으로 갈 수가 없더라고요. 워낙 유명한 종목이라 경동나비엔을 어떻게 히든으로 하지 생각을 해봤다가 안 되겠어. 그냥 오픈하자. 그렇게 해서 두 종목 그냥 오픈을 해왔습니다. 자, 이유는 이거예요.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우리가 장이 폭락할 때는 차트가 잘 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이 계엄령 선포 이후에 이 변동성, 불확실성이 2주 동안에도 포인트 적산병 21선 돌파와 11선 추세 매매는 유효했습니다. 그죠? 일단은 파밀셀 같은 유형이에요. 적산병 21선 검은색 선이죠.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설명은 나중에 또 한번 드릴게요. 오늘은 리마인드만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매수 언제? 4일차에 시초까지 잡아버린다. 강하게 필요 없어요. 20%가 여기서 올라갔던 간에 시초까지 잡아버리면 돼요. 아시겠죠? 굉장히 공격적인 매매입니다. 왜? 이렇게 올라가 있는 종목 여기서 잘 사시는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종목 여기서 못 사요. 굉장히 웃긴 일이죠. 저도 가만히 여러분들 뭐 대화를 하고 커뮤니티방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이걸 지금 사도 되나요? 이래요. 이걸 지금 사도 되나요? 뭐 다른 것들 막 급등하는 것들은 결국은 저 고점에서 사시는 것들 많잖아요. 에이텍 지금 사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가 바로 적산병 골든크로스 매매는 발바닥에서 이제 막 발목으로 올라오는 거라 발목을 높다 할 수 있어요.
발목을 어떻게 높다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제 추세를 전환하는 거라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시초가에 잡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5,500원부터 지금 벌써 한 40% 가까이 올라갔죠. 그죠? 3일線적산병 21선 돌파하는 패턴들. 자, 그리고 다 보시면 오늘 요새 조금 HD 현대일렉트릭이나 현대중공업 이쪽은 좀 쉬죠. 고점에서 가로막혀 있지만 전력기기 종목들, 변압기 종목들 세핑이라 그런지 신규 상장주라 그런지 산일전기 적산병 21선 돌파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매수 언제? 네, 여기서. 그러면 뿅뿅 일단 이틀 동안 신고가. 대장주가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삼양식품 여러분들 제가 안 찍어 왔는데 삼양식품 차트도 이래요. 대장주가 가는 길. 대장주가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패턴이 돌파가 나오고요. 신성 델타테크가 초전도체 종목이라 저는 썩 종목의 테마는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만 패턴 공부상만 말씀 좀 드려볼게요. 아주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아서요. 자, 적산병 21선 하나, 둘, 셋. 매수 언제? 4일째. 그래서 어디까지 갖고 간다? 5일선 종가 기준 깨질 때까지. 자, 여기서 일단은 수익 실현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매수. 적산병 돌파 매매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매도. 자, 그럼 끝인가요? 이건 이제 뭐 이건 끝이야? 아니요. 패자 부활전이 있다 그랬죠. 이때 당시 못 잡았어? 그러면 5일선 갈 때는 사지 마. 5일선은 매수자의 선이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5일선은 보유자의 선. 보유자가 5일선 깨질 때까지 갖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깨졌죠? 여기서까지 매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매수자는 기다려요. 어디서? 11선에서. 네, 11선 여기 딱 대놓고 제가 그랬죠? 2일 연속 11선 지지가 확인되면 프리패스 되는 거다. 여기서 이 11선에서 일단은 여기서는 깨진 첫날입니다. 이건 매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다음날 깨질지 안 깨질지 어떻게 알아요? 다음날 붙여주는 거 보이면 여기서 종가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됐네, 세이비네. 그러면 이렇게 또 다시 5일선 타고 가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주도주들은 항상 5일선이 이게 11선이잖아요. 이게 5일선이잖아요.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유자는 5일선 깨질 때까지 보유하고 매수자는 여기서 기다리고 그죠? 21선은 저 밑에서 유유자적하고 있어요. 이게 주도주가 가는 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패턴들 매매를 보시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종목 수비수 조종목 바꿔온 거는 카카오페이 오늘 8% 밀렸네. 아이쿠 이씨 이거 끝났구나 또 몰렸네가 아니고요.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 적산병 돌파할 때 못 샀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기다려요? 여기서 살 수 있었겠어? 우리 이거 이게 탄핵이 될 줄 알았나? 그건 모르는 거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11선 됐죠? 11선 됐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하는 거 괜찮아요. 사보세요. 여기 11선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카카오페이 갑자기 뜨죠? 네이버랑 가까이. 네이버는 모멘텀으로 가자면 얘네들은 뭐 정권 교체에 대한 수혜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글쎄요. 뭐 피해를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겠고 수혜를 왜 보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기업이 그렇게 옷을 입고 있으니 우리는 순응하면 되겠죠. 그죠? 테마는 그러면 뭐 말도 안 되지만 테마주들 막 가잖아요. 뭐 학교 뭐 어디 오늘 우원식 테마 보니까 뭐 정말 오늘 제가 자료도 이 QR 찍고 들어오시면 자료방에 왜 가는지 이유를 제가 올려드립니다만 정말 난센스입니다. 같은 뭐 고등학교, 뭐 때로는 뭐 같은 뭐 지역구, 뭐 같이 뭐 부친이 이준석 테마 같은 경우에는 부친이 뭐 어디서 활동했을 때 같이 뭐 인맥이 있었고 뭐 어찌됐든 간에 그것은 룰은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게임판에 참여하는 손님이잖아요. 객이잖아요. 저도 제가 한 1,000억 정도 굴리면 제가 한번 판을 짤 수 있어요. 어찌 이유 막 만들면 되죠. 뭐 그죠? 그게 아니라면 손님이라면 오케이. 지네가 만드는 판의 룰을 따를 필요 있겠죠. 그죠? 고수업의 강의 5개가 왜 15점입니까? 그거 누가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렇게. 그죠? 그런 것처럼 일단 11선 한번 대보자! 라는 측면에서 여기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경동나비에는 이제 아시겠죠? 11선과 21선 적산명 2개 알려드렸어요. 경동나비에는 하나, 둘, 셋, 4일째 지금 5일선 쭉 타고 양봉이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지금 밀집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얘도 이전에 양봉 타고 올라왔을 때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빡 가요. 저도 이때 아이씨 놓쳤다 싶었을 때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한번 안 놓쳐보려고요. 지난번에 1차 시세 때는 놓쳤거든요.
그래서 뭐 겨울이니까 경동나비엔인가요? 아니요. 얘는 오히려 여름에도 잘 가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 일단 뭐 보일러 만드는 회사니까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북미, 캐나다 이쪽 실적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쪽으로 많이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업으로도 성장성이 무궁무진한 회사니까요. 경동나비엔 적산병 21선 돌파 매매 잘 수비수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오늘의 대망의 히든 종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전문가님, 네. 시청자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을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힌트 한번 주시죠. 네, 배운 거 그대로 계속 써먹으면 돼요. 네. 간단합니다. 가장 직관적이고, 가장 여러분들 화면 보시기에도 정말 뭐 주식 방금 시작한 사람도 빨간 거, 파란 것만 구분할 수 있어도 할 수 있는 매매, 적산병 21선 돌파 매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런 겁니다. 자, 차트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적산병 정말 오랫동안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투매 받고 레이스. 네. 하나, 둘, 셋 하고 둥둥둥 샛별형 캔들 이런 거 샛별형이랑 별처럼 생겼죠, 그죠? 샛별이 두 개가 반짝하고 떴네요. 아주 이쁘죠, 그죠? 차트 이거 확대해 보세요. 밤하늘의 반짝이는 별처럼 아주 예쁜 샛별형 차트입니다. 주식 초보자들 항상 보실 때 뭐 석별형, 샛별형 이런 거 보시니까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려봤고, 뭐 하는 회사냐면 자, 약품 조제 자동화 회사입니다. 자, 주가가 그러면 왜 이렇게 빠졌는지 혹시 이해되시나요? 주가가 왜 이렇게 빠졌지? 3만 원에서 19,000원, 15,000원까지. 올해 뭐가 있었어요? 의료 파업. 네, 아직도 해결이 안 됐고요. 이제 어느 정도 의사들이 누구보다 보수적인 집단이 의사 아닙니까? 근데 이번 탄핵에 두 발 벗고 나서서 환영의 몸짓을 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뭐 카카오페이가 올라가듯이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도 좋지만 악재가 해소되면서 뭔가 이번 정부와 불협화음과 마찰과 거기에 따른 피해를 봤었던 업종군과 종목군들이 악재 해소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격 같은 경우 이런 이 좋은 실적과 더불어서 시간 관계상 모멘텀만 보시면 아마존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직납품이 아니라 일단 쿠션 맞고 들어가기는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아마존의 아마존의 이 의약품 배송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이 연구원분들 뒤에 보시는 화면이 이 회사의 장비입니다. 또 특히나 이 신성장 동력 매니스라는 이 기계가 있는데요. 파우치 조제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지금 뭐 트럼프 관세와 더불어서 뭐 반도체, 뭐 자동차 여러 가지 말이 많잖아요. 근데 이쪽은 아니에요. 얘가 글로벌 이래봬도 파우치 쪽에서는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우리나라는 90% 이상 독점하고 있고요. 전 세계 1위 아시겠죠? 파우치형. 파우치형 여러분들 지금 먹고 계시는 봉지 뜯어서 필름 뜯어서 먹는 약, 그죠? 그래서 물론 유럽과 미국에서는 아직 파우치형 시장 침투율이 10%도 안 돼요.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것을 성장성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요 좀 굉장히 좀 내용이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기업의 좀 볼륨만 볼게요. 이 조제 속도 2배 이상 분당 120호. 그러니까 이 공장형 약을 막 찍어내는 에서는 일단 채산성이라 그러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력이 없어지고 로봇화되고, 그죠?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공들였던 노력들이 상당한 성과를 보고 있다. 생산성 3배 이상 향상되고 있고요. 작년에 2대 팔고 올해 3대 팔고 하반기에도 한 4대 정도 팔 것 같아요. 이게 평균 이 회사의 주력 제품 대비해서 단가가 2배에서 한 10배 가까이 비싼 제품이거든요. 그죠? 다른 거 100대 팔 때 이거 한 10대만 팔아도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좀 높은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포장을 하지만 뭐예요? 네. 의료 분쟁, 의료 파업에 대한 악재 해소가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이 종목에 또 한 번의 테마성 시세로도 불어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지금이 적기가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다음 종목입니다. 일단 21선 적산병 돌파죠. 하나, 둘, 셋, 넷. 자, 첫 돌파하는 날 이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이날 사는 건가요? 하나, 둘, 셋. 4일째 사라면서요. 그럼 이날 사야죠. 지난주 금요일 날 사는 건가요? 아니요. 이 양봉이 10개, 100개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22선 돌파하는 다음 날. 그래서 제가 갖고 온 거예요. 오늘이 딱 그냥 종가에 사는 날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방송 이 날짜 때문에 하루 이틀 딜레이 돼서 매수하는 종목이 아니라 이거는 방금 따끈따끈하게 구워 나온 종목이니까요. 종목명 바로 확인하시고 내일 시초가에 공격적으로 잡으셔도 되겠다. 이렇게 종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